세 번째로 구체적인 사례를 통해 디지털 세계에서 민족기록화 아카이빙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정창섭 화백의 정약용과 저술은 정약용이 강진 유배 시절 다산초당에 머물면서 사색과 저술에 몰두하던 모습을 그린 작품입니다. 마당에서 사색하고 있는 정약용의 모습을 실마리로 삼아 그의 저작, 교유하였던 인물, 행적을 남긴 장소로 시야를 넓혀서 정약용의 강진에서의 삶을 조망할 수 있습니다. 정약용과 저술에서 추출한 지식 요소에는 소장처, 작품의 배경이 되는 장소와 같이 성격이 다른 공간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현실에서는 이 공간들을 함께 모아놓고 볼 수 없지만 현장 답사를 통해 얻은 파노라마 사진으로 가상현실을 구축하여 이용자가 그 공간에 가지 않고도 생생하게 장소감을 느낄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정약용과 저술의 소장처인 한국학중앙연구원 파노라마 VR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곳은 한국학중앙연구원 본관 앞 운동장으로 한국학중앙연구원이 소장한 민족기록화 12점의 작품들을 보실 수 있는데요. 실제 정약용과 저술이 위치한 곳을 이제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곳은 한중현 본관 뒤에 위치한 강당입니다. 해당 공간을 촬영하였을 때에는 가을이라 빨갛고 노란 단풍이 연구원을 물들었었습니다. 그럼 이제 강당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강당 안 좌측 복도에 정약용과 저술이 걸려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본 연구팀은 한국학중앙연구원뿐 아니라 민족기록화를 소장하고 있는 기관들에 대해서도 이처럼 가상 전시관을 구축하고 있는 중입니다. 본 연구팀은 민족기록화 가상 전시관 구축뿐 아니라 위키 플랫폼에 106점의 작품들에 대한 기사를 작성하여 상세한 정보를 제공하고자 하였습니다. 지금 보시는 페이지는 본 연구팀이 편찬한 정약용과 저술 작품 기사입니다. 해당 기사에서 작품의 소재와 배경에 대한 설명을 보실 수 있는데요. 위키에 작성된 위키 문서는 하이퍼링크를 통해 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작품의 소재인 정약용에 관한 상세한 정보를 얻고자 한다면 이렇게 정약용을 클릭하여 해당 기사를 통해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용자는 여기 보이시는 편집 기능을 통해 해당 기사를 수정, 보완함으로써 지식 수용자뿐 아니라 지식의 제공자가 될 수도 있습니다. 텍스트뿐 아니라 해당 작품에도 그림에 그려진 지식 요소에 링크를 걸어 기사를 연결하였습니다. 이것은 작품의 배경인 다산초당으로 다산초당 그림을 눌러보면 다산초당에 대한 기사를 보실 수 있습니다. 정약용은 1801년 신유 박해 때 유배형을 받고 강진 유배 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18년간의 강진 유배 생활 가운데 무려 11년 동안이나 이곳에서 기거하며 목민심서, 경세유표 등 다산하기라 일컫는 자신의 학문적 성과를 집대성하였습니다. 다산초당 파노라마 VR을 통해 실제 다산이 기거하였던 현장을 생생하게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곳은 다산초당으로 이전에 보여드렸던 작품의 모습과 똑같은 구도로 촬영하였습니다. 보시다시피 대나무와 소나무가 빽빽해서 대낮에도 그늘이 짙었습니다. 다산초당이 위치한 곳은 만덕산의 중턱으로 만덕산은 차나무가 많아 다산이라고도 불렸는데 정약용의 호 다산은 여기에서 유래했다고 합니다. 차 다자의 매산, 차나무를 심은 산이란 뜻처럼 다산은 평소 차를 좋아하였다고 합니다. 이곳은 다산이 직접 한 셈으로 알려진 약천으로 그는 약천에 물을 떠다가 솔방울로 숯불을 피워 이 다조라는 돌에서 차를 끓여 마셨다고 합니다. 초당 왼쪽 언덕에는 그가 유배의 고독을 잊기 위해 직접 쓰고 새긴 정석이라는 바위 글씨가 있습니다. 다산초당에 걸린 현판은 명필가로 유명한 추사 김정희의 글씨를 따로따로 집자하여 만든 것으로 추사는 평소 다산을 스승으로 존경했다고 합니다. 다산은 초당 옆에 네모진 연못을 파고 그 안에 자연석을 쌓아 둥근 섬을 만들었습니다. 바로 연지석가산이라 불리는 곳인데 연못 속에 물고기를 키우며 시심을 달래기도 했습니다.
여기 보이시는 옆길을 따라가면 강진만이 내려다 보이는 언덕에 천일각이라는 누각이 위치해 있습니다. 천일각은 다산이 서울에 두고 온 아내와 두 아들, 그리고 흑산도로 기양간 둘째 형 정액전을 그리던 곳입니다. 이것은 다산초당 위에서 항공 드론을 띄어 찍은 고공 파노라마 VR입니다. 여기가 방금 보신 천일각이고 그 옆이 다산초당이 위치한 곳입니다. 다산은 만덕산 너머 위치한 이곳, 백년사로 가곤 했습니다. 이곳은 백년사로 다산은 다산초당에서 여기 보이시는 길을 따라 종종 백년사를 방문하였습니다. 백년사의 주지 해장과 정약용은 여기 보이는 강진만을 바라보며 시국담을 나누었고 해장의 제자 의순은 다산을 스승으로 모셨습니다. 다산은 제자 의순과 함께 1812년 9월 12일 월출산 등정길에 올랐습니다. 이곳은 다산초당이 위치한 강진이고 월출산은 영암과 강진 사이에 위치한 곳으로 보시다시피 아름다운 산세를 가지고 있습니다. 월출산의 아름다움에 반한 다산은 월출산 등정을 시도하였으나 세차게 내린 초가에 비해 실패하고 다시 다산초당으로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여기 보이시는 곳이 다산초당이 위치한 강진입니다. 그러던 중 우연히 월출산 자락에 위치한 백운동 별서정원에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백운동 별서정원은 담양의 소세원, 보길도의 세연정과 더불어 호남 3대 정원으로 불리는 곳으로 다산은 이곳에 들러 하룻밤을 머물렀는데 그 아름다움에 반해 백운동 12경을 명명하였습니다. 12경 중 하나인 유상곡수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유상곡수는 잔을 띄어 보낼 수 있는 9구비의 작은 물길이라는 뜻으로 백운동 별서정원 외부에 위치한 백운동 계곡물이 담장 아래 뚫린 구멍으로 들어와 다시 담장 밖을 나가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조선시대 중기 이후로 조선 정원이 가진 특징적인 조경이기도 합니다. 12경 중 하나인 정선대는 청하벽 위에 위치한 정자로 신선이 머물렀다는 월출산 옥판봉이 한눈에 보입니다. 본 연구팀이 추출한 지식 요소에는 공간 요소 외에도 인물, 문헌과 같은 요소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요소들을 하나하나 독립적으로 살펴보면 개개의 지식 정보일 뿐입니다. 하지만 각각의 요소들이 서로에 대해 어떠한 관계를 맺고 있는지를 찾게 되면 모두 하나의 지식 그물망 속에서 유의미한 관계로 연결되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사용자들은 각 지식 요소를 클릭하여 상세한 정보를 습득할 수 있습니다. 백운첩을 한번 눌러보겠습니다. 백운첩은 정약용이 백운동 별서정원을 방문한 뒤 백운동의 아름다움을 글과 그림으로 담은 시첩입니다. 그는 그 인연으로 당시 백운동 별서정원 4대 동주였던 이덕희와 편지를 주고받는 사이가 되었고 그의 아들 이시연은 정약용을 스승으로 삼게 되었습니다. 이 네트워크 그래프는 다산을 중심으로 그와 관계된 인물, 문헌, 공간, 문화유산 등을 모두 엮어낸 그래프입니다. 네트워크 그래프를 살펴보면 다산이 백운동 별서정원과 백년사, 두 공간에서 교유했던 인물들과 저술했던 문헌들의 관계 정보가 한눈에 들어옵니다. 이처럼 네트워크 그래프는 지식 요소들을 하나의 관계망으로 엮어냄으로써 사용자들이 이야기를 발견할 수 있도록 하고 위키페이지와의 연결을 통해 지식의 확장을 가능하게 합니다. 정상섭 화백의 정약용과 저술 콘텐츠는 민족기록학 콘텐츠 중 하나의 사례입니다. 본 연구팀은 앞서 시연을 통해 보여드린 콘텐츠와 같은 포맷으로 106점의 민족기록학 콘텐츠를 구축하고 있는 중입니다.